유진아 씨의 건강관리법을 저희가 들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예쁜 후배 네네. 지원 씨가 뭐 등산을 뭐 9년을 했다고 맞아요. 그랬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거는 세 발의 피해예요. 그래요? 저는 걔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저는 30년째. 네. 와, 등산 30년 차라고 하셨잖아요. 네. 도대체 나이가 어떻게 되시길래 30년을 하셨나가 저는 궁금한 거죠. 50대죠. 앞 글자 50대예요? 와. 이게 진짜 관리하기 나름이니까. 아니 얼마 전에 건강검진했는데 그 신체 나이가 되게 어린. 31살. 왜? 31살요? 어머! 대체 이게 신체 나이가 저희보다 어떻게 이렇게 어리신데 무슨 관리를 하셨길래? 맞아. 이거 이제 세이브 포인트 저 일단 계산을 하고 네. 계속 이어가 볼게요. 5060 질병들을 조사해 본 결과 10명 중에 8명이 만성 질환을 앓고 있었고요. 그리고 7명 중 1명은 연간 1회 이상 입원을 한답니다. 그럼 그렇구나. 건당 평균 입원비는 얼마냐? 106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세이브 포인트 이제 공 뗄게요. 이렇게 10,000원 단위로 할게요, 여러분. 제가 건강검진을 꼬박꼬박 받고 있어요. 네. 1년에 한 번씩은. 왜냐면 혼자 사니까 아프면은 억울하잖아. 네, 그럴 수 그래서 있죠. 예. 네. 그리고 특히 신경 쓰는 게 장기. 장기 자랑이 아니라 내 장기. 장기를 잘 다스리기만 해도 106만 원이 아낄 수 있는 거라고. 지금 뭐 신찬의 31면 저희보다도 한참 동생이시네요. 그러니까요. 그죠? 신체 나이로 따지면. 이 비법 뭐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장기를 잘 다스리고 계신지 화면으로 만나보죠. 야 진짜 매일매일 다니시는구나. 이렇게 운동을 하면은 기분이 엄청 좋아져요. 일단 운동을 하면은 엔돌핀이 확 돌죠. 확! 기분이 안 좋아지면 아드레날린이라는 게 나오고요. 기분이 좋아지면 엔돌핀이 생긴대요. 전 지금 뭐가 생겼겠어요? 엔돌핀! 에너지가 넘치시네요. 저 등산 20대 때부터 근 30년을 하고 있는데요. 20년 동안에는 저 무명 생활이 좀 길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거의 뭐 일주일도 안 빠졌을 정도로 그게 뭐 죽기 살기로 일단 저하고 약속이었어요. 그렇게 산만 탔습니다. 근데 저게 정신 건강에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등산이라는 맞아, 자기하고 약속이. 제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 해요 또? 피를 이완시켜야 돼요. 여기서 제가 물구나무 서기를 할 건데 네? 저게 어떻게 되지? 사람이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 예전에요. 저렇게 하고 있는데 새벽이니까 어두우니까 네. 어떤 남자가 쉬하려고 여기로 오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했었더니 이러고 보더니 없잖아요. 안 보이잖아. 그래서 다시 와. 갖고 그랬더니 저쪽으로 가시더라고.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와. 우와. 팔굽혀펴기, 스트레칭까지. 우리가 많이 움직여야지 녹이 안 슬잖아요. 저도 일부러 많이 움직여요. 왜냐면 오십견도 있고 뭐 그런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직 없는 이유가 많이 움직여서 이렇게 건강하게 아직까지는 이렇게 사살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운동을 했으니까 장기에 좋은 혈자리를 제가 눌러볼게요. 혈자리요? 혈자리 엄청 시원한 곳. 여기를 누르면 대장에 좋아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쌈 납니다. 화장실 먼저 가려고 우리 강아지랑. 한 6, 7년 전에 대장 용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5개 정도 떼어냈어요. 용종을 발견하셨구나. 그 후로는 이제 계속 추적 검사를 해왔는데 저는 뭐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다 건강해야 되겠지만 특히 우리가 잘 먹고 잘 싸야 된다잖아요. 그렇듯이 전 장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장 건강. 네, 네. 엄마! 어? 우리 엄마. 이게 내가 카메라 감독님 됐어. 봐봐. 안녕하세요. 김문순이에요. 해봐, 엄마. 안녕하세요, 김문수입니다.
너무 귀여워. 그나저나 예. 아니 상추를 저기다 심었잖아. 예. 근데 저기 안 자라. 그러니까 지금 아예 지금 심자고. 이거 먹어. 아 뭐야? 생각보다 너무 큰데? 너무 좋아요. 우와, 너무 그리고 좋다. 저는 원래 엄마 아빠가 농사 짓던 분이시니까 그런 걸 보고 자라서 저는 이렇게 동식물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갖고 텃밭에서 수확한 거를 가지고 가면 나눠 먹는 그 재미가 아주 완전 좋답니다. 근데 저 정도 크기면은 심을만 하겠어요. 받으시오. 아, 너무 좋으시겠다. 저렇게 야채도 뜯어서 매번 먹을 수 있고. 여기다 숨으면 연해지지. 아, 얘가 이 뻐시던 것이 연해져? 아니야. 더 패요. 꽃 아니야. 아니, 뻐기를 못 알아듣고 내가 무슨 꽃이라고 했어? 아, 진짜. 저희 어머니가 다 건강하신데 귀가 잘 안 들리셔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하면 동물서답 하시는 거예요. 테레비 소리가 100까지 해놨어, 높이를. 근데 안 들린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 어떻게 내가 100 해놨어. 갖고 와. 하지 말고. 100. 와, 안 들려. 달준아. 야! 안 듣게. 뭘 듣겨. 일개도 안 듣기는데. 아무튼 집에서 이렇게 키워서 먹으니까 확실히 맛있어. 고개 고개 넘어가도 또 한 고개 남았네. 넘어가도 끝이 없는 고갯길. 저도 얼마 전에 장모님이 엄청 뜯어다 주셔가지고 상추요. 상추 그렇게 파티 했네요. 직접 키우는 게 정말 맛있더라고요. 맛있긴 진짜 진짜 맛있다. 맛있어요. 진짜 확실히 연하고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네. 맛있어요. 야들야들해. 저는 먹는 습관이 나쁘면 또 용종도 생길 수 있다고 해서요. 네. 일부러 채소도 무농약으로 먹고 유기농으로 챙겨 먹으려고 되도록이면. 와 그럼 최고죠. 왜? 유진아 씨 이제 너무 잘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이 육류 섭취량이 늘어나면 육류가 소화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굉장히 느린다. 우리가 굉장히 빠를 것 같은데 변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리고 육류 위주로 식사를 하다 보면 변비가 많이 오고 우리 장의 전막에 지속적으로 네, 네, 노출이 되면은 아까 용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장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변비가 진짜 해롭네요. 큰일 났어요. 저 지금 상태 저탄고지 제가 그때 다이어트 한다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 탄수화물을 안 먹고 고기만? 고기를 엄청 먹어요. 지금 두 분 다 굉장히 걱정 어린 눈빛으로. 그냥 어딘가에서 독소가 계속 장을 이렇게 긁고 있는 소리가 들려서 아 이거 안 저도 근데 고기는 좋아를 해요. 두 분의 차이점이 있죠. 네. 뭐냐? 밸런스, 균형이에요. 극단적 저탄고지를 가게 되는 경우는 탄수화물 섭취가 줄고 네. 지방과 단백질, 탄수화물 균형이 깨지게 되면 매일 가던 걸 2박 3일에 한 번씩 가요.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탄수화물의 섭취가 줄면서 네. 이 대사율이 줄니까 장 운동도 줄어들죠. 건강을 챙기시려면 우리가 보통 탄수화물 5, 단백질 2, 그리고 지방 3의 그런 균형을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를 지키려다가 두세 개를 잃을 수도 있으니까. 저도 그래서 이만큼의 뭐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의 양이 있으면은 상추랑 고추랑 마늘이랑 이거를 비슷한 무게로 해가지고 같이 싸 먹긴 하거든요. 잘하셨어요. 오, 네. 다행이다. 일단은 장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 아. 네. 독성 물질을 뿌릴 수 있는 그 친구를 빨리 내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죠. 5개나 용종을 떼어내셨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계속해서 추적하고 검사를 좀 받고 계신 거죠? 3년 전에 받았다가 올해 다시 받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5년 후에 그 대장 검사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더라고요. 3년 전이면 저랑 똑같네요. 저도 발견됐었거든요. 3년 전에. 아. 저도 수술했었어요. 수술했어요? 네. 젊으신데도. 8개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크기가 중요해요. 그리고 선종이냐 아니냐. 아니 근데 이 용종은 크든 작든 어쨌든 발견되면 무조건 떼야 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 맞나요? 맞아요. 네, 용종이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선종성 용종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과형성 용종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대장 내시경을 받게 되면 눈으로 확인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눈으로만 봐서는 이 용종이 암이 될 수 있는 선종성 용종인지 과형성 용종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떼낸 다음에 떼고. 조직 검사 결과를 통해서 아 이게 선종성 용종이었구나, 이거는 과형성 용종이구나 하고 알 수 있기 때문에 발견된 용종은 모두 제거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크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네. 이게 0.5cm면 이게 요만하잖아요. 네. 0.5cm에서 1cm를 넘는 순간부터 네. 대장으로 발달될 가능성이 훨씬 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0.5에서 1cm 사이에 있는 걸 떼어봤더니 10개 중에 하나는 암성 용종이거나 아니면 조기 대장암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조그맣던 용종이 점점 자라게 되면은 저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미연에 발견을 해서 네. 용종을 떼어냈어요, 우리가. 네. 네. 자, 용종을 떼냈으니까 끝? 아니죠. 몇 년 뒤에 또 검사하고 또 해야 된다. 왜냐? 대장은 남아있잖아요. 용종의 위험성에서 100%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용종을 뗐을 때 다시 생길 확률은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보통 이제 의사들 사이에서 네. 한국인 30에서 50대의 용종이 다시 재발할 확률을 3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꽤 높다. 무서워. 아니 근데 용종이 왜 생기는지 알면 저희가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왜 생기는 겁니까? 근데 이 용종의 발생이 성별도 영향을 미칩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용종이 잘 발생을 하는데 그 이유가 여성 호르몬이 용종 발생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성분들 여성 호르몬이 평생 계속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갱년기에 접어들게 되면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만경기 이후에는 꼭 필수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 자, 그건 장 건강을 위해 꼭 챙겨 먹을 것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묵은지를 꺼내겠소. 이거 3년 된 묵은지. 아,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빛깔부터 다르다. 어머. 내가 이거를 찾았어. 엄마, 이 묵은지는 보약이나 마찬가지야. 그 유산균이 많아가지고 장에는 최고라는 거 아니에요? 묵은지 청국장. 제 최애가 청국장이거든요. 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지. 아, 청국장. 대박이다. 엄마, 이거 여기 안에 있는 콩 좀 드셔. 콩. 어? 이렇게 해서. 왜요? 드셔. 어머님들은 자기가 만드시면 맛있게 잘 안 드세요. 청국장은 제가 끓인 거거든요. 아 그래요? 나는 이런 거를 좋아해서 장이 건강한지도 몰라. 이번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5년 있다 받으랴 이제 건강하다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아직도 저 연세에도 그 고추장 된장을 다 담아서 간장 뭐 이런 것까지 다 저기 해다 주시거든요. 그런 걸 먹어서 그런지 오히려 더 이렇게 건강하게, 특히 장의 건강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청국장 먹었잖아. 근데 나는 아침에 그런 거 안 먹을 때는 이렇게 포스트 바이오틱스를 먹거든. 포스트 바이오틱스. 몸에 좋은 거니까 내가 안 줄라다가 내가 우리 엄마니까 준다. 아 해봐 엄마. 아. 맛 어때? 괜찮아? 먹기도 편해요. 우리가 발효 음식을 먹어도 유산균은 꼭 챙겨 먹어야 돼. 그래야 엄마가 저번에 아유 나 지금도 잊어버리지도 않아. 몇 년 전이야? 한 4년 전이야? 엄마 화장실 못 가가지고 병원 실려간 거. 아우 저 진짜 그때 진짜 너무 무서워. 저희 어머니가 한 4, 5년 전에 정말 화장실 못 가갖고 병원에 실려가갖고 관장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어머니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화장실을 못 가는 게 그렇게 힘이 든다는 거 처음 제가 옆에서 보고 느꼈기 때문에 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후로 제가 이렇게 유산균을 잘 먹고 살고 있습니다. 엄마.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사셔. 알았지? 엄마는 해다 갔어. 해다 가서
오래 살아 많이 살은 시방 많이 살은 거요. 저러면 너 90이면 아이고 무서라. 아유 엄마 지금처럼 건강하게 백수 하시면 되지 무슨 아니 뭐 싫어 나는 싫어. 빚갈 거 가지고 나보고 그래? 살아오지 마. 왜? 나는 싫어. 아니야 그래도 엄마 오래오래 살아. 아니요. 내 옆에서 나 잘 되는 거 쭉 지켜봐 주셔야지 내가 보람이 있지. 그거 많이 봤어. 저희 어머니가 제 옆에서 저렇게 저를 지켜주시는 게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거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뭐 남편이 없으니까 자식도 없고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는 자식 같고 언니 같고 친구 같고 그래서 엄마가 건강하게 제 옆에 오래오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아니 너무 보기 좋은 게 어머니는 평소에 이렇게 많이 챙기시는데 네. 그런 어떤 그 마음이 느껴져서 맞아요. 너무 행복한 화면을 봤는데 굉장히 놀라셨겠어요. 그 어머니께서 변비로 제가요. 응급실에 실려가지고. 네, 저희 집에 이제 서울에 오셨는데 네. 갑자기 화장실을 못 간대요. 그러더니 막 얼굴이 막 노래지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가서 이제 엄마 이제 그거 간장이 안 되더라고요. 아, 간장을 이제 그렇구나. 손으로 하는데 이만큼 쌓여 있었던 방이 거구나. 같아. 와. 딱딱한 게. 이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장 운동도 활성화가 좀 떨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변비에 좀 취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대장 안에 변이 오래 머무르게 되면 변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장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면 네. 응급실에 배가 아파가지고 죽는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진단명 변비로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응급실까지 가야 돼요? 그럼요. 정말로 아프거든요. 네. 근데 그 사례 말고 네. 호주에서 있었던 사례가 있는데 네. 53세 남자분인데 변비로 인해서 마비까지 온 경우가 있어요. 뭐야. 여기 안에 보시면 지금 약간 저 검정색이 설마. 와, 임신 아닙니까? 저 정도면? 임변이라고 하시면 돼요. 네, 네. 아, 그러면 진짜 마비까지가 와 올 수 있구나. 저 정도 되면 장이 터질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진짜 변비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한테 그 뒤로는 장에 좋은 거는 다 챙겨드리고. 아까 챙겨주시던 게 또 그 유산균이었죠. 예. 제가 또 아무거나 먹지는 않겠죠. 유산균도 들었고요. 유산균에 먹이도 들었고요. 또 유산균에 배양물까지 들어간 포스트 바이오텍스를 먹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영기 씨가 먹었던 네. 바로 그 포스바이오틱스. 아 역시 우리 트로트 가수 네. 우리 후배들까지 그렇게 잘 챙겨서 먹는구나. 네, 좋은 거는 다 똑같더라고요. 자 그럼 저희가 좀 먹어보겠습니다. 네. 너무 달콤한데? 사탕 같아요. 이것도 내가 좋아하는 이 사탕의 그 맛이네요. 새콤달콤하고. 딸기맛 사탕 맛 그이잖아요. 이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거는 유산균이 만들어진 최종 대사 산물. 그러면 이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어떤 역할을 하나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네네. 자, 재석 씨 너무 죄송해요. 네. 초면에 네. 재석 씨는 유해균. 저를요? 네, 이성균으로 바꿔주세요. 유해균. 이성균이 돼. 유해균. 네, 유해균이고, 네, 상현 씨가 유익균. 유익균. 그러면 가운데 우리 제가? 바로 최종 대사 산물이에요. 네. 자, 근데 어떤 역할을 하냐면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팔씨름을 한다. 네. 세정 씨랑 한지 씨가 바로 팔씨름을 한다고 하면 누가 이길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유해균과 유익균이 1대1로 붙으면. 그러네. 그런데 그 전에 네. 만약에 세정 씨랑 둘이 먼저 대사산물이 팔씨름 먼저. 가서 어. 유해균 네. 팔씨름을 했다. 네. 그러면 가까스로 재동 씨가 이기고 여기서 이제 사라지겠죠? 네. 그 다음에 바로 유익균하고 하게 되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오상진 승, 그렇죠. 유익균 승. 힘 빼기. 유익균이 이기게 만들기 위해서 배치하는 친구들이네. 이해가 그러니까 먼저 가서 힘을 쫙 빼놓으면 이제 유익균이 와서 이길 유해균을 수 있게.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네. 눈높이 기가 막힙니다. 확 이해됐어요. 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유산균이나 네. 살아있는 균들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 때문에 그 살아있는 상태 그대로 대장에 도달을 하지 못해요. 하지만 이 유산균의 대사 산물은 네. 그 상태 그대로 대장 점막에 도달을 해서 네. 그 세포를 자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이 유해균들을 또 사멸시킬 수가 있고 장 점막을 더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비유가 좋았던 게 저희 아내가 네. 저를 항상 보호해주고 저 대사산물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저 좀 약간 감호장적이. 네. 대사산물 같은 여자입니다. 유산균의 대사산물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아미노산도 있고 유기산도 있고 한데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만
박테리오신이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네. 이 박테리오신, 박테리오신. 좋은 거예요? 네, 박테리오신이라고 하는 성분은 일종의 천연 항생제와 같은 역할을 해요. 유해균을 사멸 또는 증식을 막는 역할을 함으로써 유익균의 균형을 잡아서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을 통해서 장의 건강을 지켜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쁜 애들을 그냥 물리쳐주는 그런 친구네요. 그러니까. 네. 예. 변을 잘 보게 되면 이 장내에 있는 묵은 변이 사라지기 때문에 배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포스트바이오틱스의 대사 산물이 바로 여성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단세 지방산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또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단세 지방산이 바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 우리 몸에 있는 지방 세포들이 단세 지방산을 감지하는 센서를 가지고 있어요. 밥을 먹을 때마다 장내에 있는 균이 단세 지방산을 만들어내거든요. 네. 그러면 이 만들어진 단세 지방산이 지방 세포에게 이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네. 나 이미 많이 먹었어. 이제 그만 먹어도 돼 하는 신호를 보내게 돼요. 그러면 지방 세포가 그 신호를 받아들이고 지방을 축적하는 것을 이제 딱 중단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와, 중요한 아이였네요. 단세지방산. 그러니까. 건강하셨던 30, 40, 50대 분들이 갑자기 류마티스에 관련된 면역 질환이 자주 표현이 된다, 증상도 있다. 그럴 경우에는 장에 면역 관련 질환이 있지 않을까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어머니가 일단은 화장실을 잘 가시고 후부터는 어떤 뭐 감기도 뭐 어떤 폐렴 같은 것도 없으세요. 잔병 치료를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유산균을 잘 똑똑하게 섭취함으로써 네.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을 건강하게 유지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장기의 노화라든지 기타 다른 질환으로부터 우리가 몸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좋습니다. 유산균을 먹을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과하게 드시게 되면 이 복통 또는 설사들이 유발될 수 있고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꾸준히 섭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